이번 영상에서는 남자 인생 망치는 교활한 여자 특징, 특히 결혼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결혼할 때 이런 여자들은 반드시 정말 절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활한 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랑에 빠지거든요. 남자들이 결혼을 결심했다는 건 정말로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ATM기가 돼도 좋다. 난 이 여자만 내 옆에 있으면 좋다. 바로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는데 중요한 건 남자 인생을 망친 여자가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남자든 여자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분들이 반드시 정말 반드시 피해야 되는, 정말 너의 재산, 너의 인생까지도 정말 망치게 만드는 교활한 여자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프로포즈는 호텔에서 명품백 선물 받아야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100% 허세녀, 허세 부리고 싶어서 결혼식하고 이혼하는 여자분들 요즘에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정말 100% 허세녀. 제가 상담을 좀 심리 상담도 하고 결혼 상담도 하고 여러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여성분한테 상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인 즉슨 남자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 당시에 한 3년 전쯤이었으니까 8억짜리 아파트를 해오고, 그리고 나서 호텔에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명품백을 선물을 안 했다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남들 다 받는 거 나 못 받는다고, 너무 서운한데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이런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는 뭘 준비해서 가니? 그 8억짜리 아파트 중에서 얼마를 준비했니? 혹은 너는 혼수비용 얼마니? 물어봤더니 혼수비용 거의 안 들이고 이제 몸만 가는 결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실제로 호텔에서 프로포즈 받고, 그리고 명품백 선물하고, 그리고 사진 다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반드시 걸으세요. 프로포즈 전에 걸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프로포즈 하시면서 호텔비, 명품 가방값까지 생각을 하면 최소 300에서 500이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아끼세요. 자, 두 번째, 남자 인생 망치는 교활한 여자 두 번째가 뭐냐면, 결혼 전 브라이덜 샤워를 호텔에서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남자 보고 내야 된다라고 얘기한 여자. 이 얘기가 나왔다면 결혼식장 하루 전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파토내야 됩니다. 이건 역시도 허세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자가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건, 나 이런 남자 잡았거든, 나 이런 호구 잡았거든, 이렇게 나한테 돈 쓰는 남자 잡았거든, 이거예요. 실제로 브라이덜 샤워라는 게 내 친구 결혼하니까 우리 같이 우리끼리 모여서 결혼 전에 우리 술이나 마시고 재밌게 놀자, 수다나 떨자, 이거거든요. 그럼 보통 이 브라이덜 샤워에 돈은 친구들끼리 나눠서 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호텔 1박 2일에 와인에 샴페인에 안주에 룸서비스에 뭐 해가지고 최소 300 이상 드는 걸 여자친구가, 자기야 요즘은 남자친구가 다 해준대, 자기가 좀 내줄래?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호구 잡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할 생각이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랑 결혼을 해서 오래 살 생각을 하고 함께 미래, 그러니까 노후 준비까지 해야 되든 적어도 몇십 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 지갑에 있는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이 사람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돈을 아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정말 결혼을 결심하고 그리고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근데 브라이덜 샤워 1박 2일, 꼴랑 1박 2일을 5명에서 나눠내면 얼마 하지 않는 돈을 남자친구한테 다 내라고 한다? 이거 자체가 남자를 돈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인 여자들은요, 이런 식으로 브라이덜 샤워도 안 하지만 하더라도 친구들끼리 나눠내거나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종잣돈 삼아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모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정상인의 사고방식입니다. 호텔 하룻밤에 300만 원 쓰게 하는 건 정상인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집은 반드시 공동명의다 라고 주장하는 여자. 공동명의를 주장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반반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억짜리 집에 나 1.5억, 너 1.5억 같이 내면 공동명의 하지 말자고 한다면 그거에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같이 이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당연한 걸 내가 돈을 내면요, 당연히 양쪽에서 서로 그럼 공동명의 어떻게 할까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동명의 해줘라고 얘기를 요청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만큼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동명의 주장하는 여자도 사실은 이혼과 함께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여자분 집에 인사를 가서 여자 부모님이 반드시 집은 남자가 해와야 된다, 혹은 자네는 내 딸 데려가는데 집 한 칸도 못 가져오나? 라든지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남자가 집을 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집이라면 이 집도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정상인 부모들은요, 독립을 시키고 그 독립시킨 이후에 스스로 돈을 벌어서 스스로 돈을 모아서 자식들이 알아서 결혼을 하게 놔두는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정말 둘이 모아서 전세부터 시작하거나 월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집들이 정상인 집이에요. 근데 요즘엔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비정상인데요. 이것도 비정상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요, 전세대출 80% 나오고요, 그리고 집대출 50% 나옵니다. 인서울만 아니면 서울 경기 근처 혹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집 충분히 둘이 모아서 대출 끼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출을 절대 안 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산이거든요. 이 아파트를 사면서 빚을 냈을 때 빚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저 빚 싫어요, 무조건 저 대출 싫어요가 아니에요. 저 무조건 대출 싫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카드 대출이 싫어요는 오케이, 하지만 부동산을 사면서 대출은 빚도 자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둘이 모아서 충분히 전세든 월세든 그리고 집을 대출받아 살 수 있는 그런, 아무리 올라도 그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니 무조건 집은 남자가 해와야 된다든지, 혹은 3억짜리 집에 1억 넣어놓고 공동명의 무조건 해주세요 라고 한다더니 이것 자체가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이혼율도 높은데 넣은 만큼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설정을 해놓는 게 중요하죠. 네 번째, 남자 인생 망치는 교활한 여자 특징 네 번째가 뭐냐, 결혼해서 살림 육아만 하고 회사는 그만두겠다 하는 여자. 사실 이게 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일하고 싶지, 근데 독박 육아에 독박 살림인데 어떻게 돈까지 벌으라는 거냐, 이 말도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혼하고 살림 육아만 하겠다고 하는 여자를 거르세요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나는 돈 벌 생각이 없고 남자가 돈을 벌어오면 나는 일 안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여자를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살림과 육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결혼을 해서 상대방과 맞벌이를 하고 싶다면 살림 육아 당연히 공동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반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저는 걱정을 안 하는 게, 우리처럼 독박 육아, 독박 살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사실 30대 중후반 40대 이야기거든요. 그 이후의 연령대 이야기거든요. 지금은요, 반반 아주 칼같이 해서, 그래서 살림하고 그리고 육아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이혼은 칼같이 반반 나눴는데 상대방이 안 해서 그거 갖고 이혼 소송 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사실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림하고 육아만 할 거야, 나는 무조건 쉴 거야, 아니면 나는 무조건 돈 안 벌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남자분들이 에이템기가 되겠죠. 다섯 번째, 집은 남자가 해오고 명절은 반반 외치는 여자. 사실 반반을 하려면 다 반반해야 되잖아요. 집도 반반하고 명절도 반반하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집은 네가 해오고 나는 명절은 반반할 거야, 이거 자체가 사고방식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집은 공짜로 살고 명절은 반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지근성입니다. 집값 월세로 따지면 그게 돈이 얼만데, 그쵸? 그래서 그냥 정말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집값 대비 인건비로 나눠가지고 내가 명절을 몇 번을 가서 살림을 해줘야 집값을 뽑아내는가,
그거 계산해야지 정말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집도 반반이고 명절 반반이면 오케이. 하지만 집은 네가 해오고 명절은 반반이어야 돼는 사고방식이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계속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 갖고 계속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 집을 만약에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집을 구입한다면 혹은 종잣돈이 있다면 무조건 결혼 전에 등기까지 마칠 것, 그리고 대출은 본인 스스로 갚아나갈 것. 결혼하면서 너 돈 얼마 모았어? 나 돈 얼마 모았어? 우리 합쳐가지고 집 사자. 이러면 공동명의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자가 더 모았을 수도 있고 여자가 더 모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둘이 동일한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면 두고두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혼 전에 등기가 맞춰졌을 때 이거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결혼 후에 등기가 맞춰졌는데 내가 돈을 다 냈다. 그럼 이거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등기를 모두 완료하세요. 제가 항상 남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결혼하려고 집 사지 마세요. 결혼 전에 집을 사놓으세요. 그냥 어차피 자산이고요. 그냥 무조건 내 거고요. 그래서 그냥 결혼 전에 집을 사고 대출 끼고서라도 사면 집값은 오르잖아요. 물론 얻은 집이 어디에 있는 집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공동명의를 결혼하면서 해놓고 내 돈으로 다 내버리면 결혼과 동시에 한 달 만에 이혼하더라도 어쨌든 간 집 팔아서 50%를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 그러니 공동명의 함부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명의 주기 싫으면 본인이 100% 그 집값을 감당해라.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내가 대출 끼고 한 1억을 넣어서 집을 샀어요. 근데 우리 공동생활비에서 대출 비용을 내자. 이러면 당연히 여자분도, 아니 대출 같이 갚는데 그러면 이거는 공동명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대출 자기 이름으로 받고 아무리 내가 목돈을 넣어서 집을 이렇게 샀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돈을 갚는 거에 단돈 1원이라도 상대방의 돈이 들어갔다면 이거는 공동명의에 대해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결혼해서 통장을 합치거나 통장을 넘기는 것.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바람직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서 통장 넘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경제를 합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절대 통장 넘기지 마세요. 통장 넘기는 순간 바로 ATM기 되고요. 그리고 통장 넘겨서 용돈 받는 순간, 우리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빨리 집 사야지. 그러려면 너가 얼마 버는지 알아야 돼. 우리 다 모아가지고 내가 잘 모아서 우리 집 사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너 출퇴근 차비나 이런 거 빼고 한 달 용돈 20만 원 줄 때 이걸로 살 수 있잖아. 조금만 우리 아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속지 마세요. 너만 20만 원 갖고 나머지 시간에 여성분들은 커피숍 가가지고 계속 커피 마시고 놉니다. 사람은요,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높아야 20만 원 갖고 살기도 하지만 그 돈을 굴려서 모을 수 있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는 걸 보고 내가 그걸 관리하고 있고, 이쯤 써도 되겠지,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장을 넘겨서 용돈 받는 순간 그걸로 20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통장에 얼마 모아져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겠죠. 세 번째입니다. 생활비 통장 만들어서 서로 각자 생활비 넣으면 돼요. 사실 남자가 여자를 먹여 살리는 그 시기는요,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 임신 기간에도 사실 몸도 되게 힘들고, 그리고 좀 그 생활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활동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유산기가 있다거나 뭐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임신 기간, 그리고 출산해서 출산 기간, 그리고 짧게는 3개월 출산 휴가 받아서 바로 복귀하는 경우들도 사실 여자분들 많고, 그리고 3년까지 출산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간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케어할 수밖에 없는, 혹은 몸이 회복되어야 하는 그 시기, 남자가 여자를 케어해야 해요. 그리고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망가진 몸에 대해서는 또 남자분들이 또 케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자분이
회사에 복귀를 하고 나서 벌어지는 그 아이를 키우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같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필요해요. 공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 여자분 공동으로 각자 생활비를 넣어서 공동 통장을 활용을 하면 맞벌이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요즘 다 이렇게 하는 추세라서 그래서 이게 이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녀의 대학학자금, 그리고 자녀의 용돈,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 역시 모두 통장에다 따로 해서 요즘에는 따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얼마가 나갈 것이냐, 그러면 생활비 통장 이외에 내 용돈을 조금 더 줄여서 공통으로 돈을 넣어서 생활을 하는 부부들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생활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을 하는 그 과정에서 경제관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미래 커리어에 대해서도 중요해지고,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화를 계속 나눠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현명하게 합의를 해나가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인생 망치는 교활한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결국은 요즘에 결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부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정말 허세 심한 여성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집에 공동명의 갖고 따지지 마시고, 결혼 전에 등기까지 마칠 거 아니라면 반반해서 그냥 공동명의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